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죠.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지금 주식 70%, 현금 30%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.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80%, 현금 20%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65%, 현금 35% 비중입니다. 세 지점 모두 기존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김진성 PB입니다. PB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주식 65%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. 종목들도 그대로인가요? 네,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이지바이오, 제일모직, 호텔신라, 마이크로 컨텍솔, 오스테 임플란트 이렇게 5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. 저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요? 예, 지금 뭐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은 답답한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강세 현상 좀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.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일본 니케이나 뭐 대만 각권 지수하고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소는 한 2000에서 2070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좀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. 한 620에서 680포인트 정도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야 되는데 좀 현금 비중이 있어서 그런 쪽 종목으로 지금 편입을 어떤 종목들을 할까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. 포트폴리오 자체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크게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예. 네, 자 그럼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.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제일모직 지금 1%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의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아요. 좀 부진한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부터 AS 해주시죠. 네,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상장 이후에 뭐 3달 지나가면서 보호에서 풀리면서 수급적으로도 이제 좀 공백 기간이 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추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15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 움직임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 반면 외국인들은 다시 좀 매수가 소폭은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놓고 보면 또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평가 논란도 많이 일어나는 종목인데요. 향후에 들어올 수 있는 성장성 부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주회사 프리미엄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고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에 대한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덜해졌지만 삼성그룹의 이제 바이오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해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좋게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좀 늘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. 뭐 이 정도 빠졌다고 해서 지금 편입 시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비중을 늘릴 생각은 없고요. 다만 이제 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네, 자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도 이 종목도 좋지가 않아요. 지금 오늘 60일선, 20일선 깨고 좀 내려앉으려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이쪽도 좀 점검해 주시죠. 마이크로 컨텍솔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뭐 지금 그 정도 가격까지 다시 밀렸습니다. 사실 올라갔다가 좀 빠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. 최근에 이제 한번 시세가 났을 때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뭐 추천일 정도 가격까지 밀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다시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지금 요 윗부분,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,85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. 12,850원 윗부분으로 해서 뭐 15,000원 부근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다만 이제 매물대가 계속해서 좀 많이 거래가 됐던 부분들이 지금 가격대입니다. 12,500원에서 한 13,000원 정도 부근에는 좀 두터운 매물대가 있어서 하방 지지력은 좀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. 이평선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이나 60일의 선에 대한 부분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매물대랑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방 지지력은 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받쳐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히려 좀 비중 더 늘려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지금 이쪽으로 좀 반등세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. 회복 좀 가능하겠습니까? 사실 이제
한 일주일 전부, 한 2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, 좀 사실 이제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, 한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, 한번 버텨보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. 개인적으로는, 지난번에 이제 사료업체들 11개가 카르텔 혐의를 좀 받고 조사가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재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거냐, 이거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이제 제재 수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예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4월 정도 조사가 이제 3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4월 초쯤에는 뭐 좀 나오지 않겠냐, 좀 섣부른 예상일 수도 있지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런 이제 제재 수위가 나온 이후에 좀 종목이 좀 그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움직일 텐데, 개인적으로는 윗방향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재 수위가 그래서 뭐 그렇게 높게 과징금이 나오지 않는다면,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사료 사업 부분에 대한 뭐 지금 올해 뭐 굉장히 또 원자료 가격 굉장히 좀 싸게 투입되는 부분들, 그리고 뭐 가금 사업부가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, 닭고기 가격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던 돈육 사업 부분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, 좀 하고 있는 일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수위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면 주가는 바로 반등을 해서 반응을 하지 않겠냐,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자, 그렇다면 오늘 편입 관심주로 또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? 오늘 뭐 추가로 시키진 못했는데 오이솔루션 보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종목이 좀 약하게 좀 이 종목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밑에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요. 아직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일단 관심권에만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진선 PB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